남이 미처 생각지 못한 그 틈새, 아주 작은 부분으로 틈새에 끼어들 게 너무 많아요. 하루에 3시간 잤다니까요. 돈 버는 것은 남들하고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들도 자기 집들을 몇 채씩 짓는데 난 한 채라도 한번 줘보고 그리고 사는 것이. 아직도 식지 않는 부동산 열기. 오늘도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재테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 어렵다는 부동산 재테크,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것일까? 지난 부동산 재테크 편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대한민국 고수들의 투자 비법을 통해 좀 더 다양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과연 부동산 재테크 고수들이 말하는 숨은 투자 비법은 무엇일까? 오늘 리얼스토리묘에서 그 궁금증을 분석해본다. 2007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부동산 고수들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지금은 은퇴한 부동산 관계자를 수소문 끝에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나는 그 아파트 건축 얘기만 나오네. 열받는 사람이. 내가 해봤기 때문에. 한가에 저쪽에 그 아파트 100평짜리가 65억이라는데 100평짜리가 어떻게 지분만 가지고 65억이 됩니까? 아파트 실질적으로 지면서 지분 가지고만 있지 땅이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재개발 해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재개발에 들어가 사는 사람 몇 명 됩니까? 결과적으로 돈 있는 들어와서 살고. 그 뭐하는 짓거리예요? 아니 단독주택보다 아파트가 비싸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나는 아파트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 살잖아요. 아파트. 난 단독주택 갖고 살지. 그거 밖에 안 들어가는데 5, 6억씩 주고 들어가? 미쳤냐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상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모르니까 못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모르니까. 우선 겁나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덤벼들질 못하는 거죠. 자기가 모르니까. 일반인들은 모른다. 그렇다면 부동산 고수들, 그들만이 알고 있다는 부동산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재개발. 이것이 알고 싶다. 우리는 부동산 재개발로 수백억대의 자산을 모았다는 한 사람과 만남을 시도했다. 계속되는 전화 시도 끝에 드디어 만날 수 있었는데, 과연 그만이 알고 있는 숨은 비법은 무엇일까? 예. 반갑습니다. 재개발로 수백억 원을 벌었다는 자산가 정휘종 씨. 어렵게 이렇게 만나지 않으신다다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장님은 어느 적인 돈을 좀 많이 모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으실 동안의 어떤 비법입니다. 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일단 그 사전에 내가 이런 그 인터뷰에 그 불응했던 이유도 사실 이게 그 공개를 해서 그 주변에 어떤 그 많은 그 소시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도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너무 그 깊게 파고들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남들도 행할 수 있는 거, 이 정도 선에서 불편하지 않게 내가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과연 그의 부동산 재테크엔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일까? 에 가깝다라는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하긴 뭐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얼마 정도까지? 시작은 작은 금액으로 상당히 미비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사는데 지장은 없고 물론 뭐 많은 분들은 겨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전국 곳곳에 거의 많은 땅을 지니고 있고 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대략 현금으로 그걸 추산한다면 한 3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물론 정확하게 카운트 해보진 않았지만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게 정도의 규모를 다 외로 말을 할 수 없는 또 상황도 있으니까 그 정도 하고 그건 넘어가시다. 재개발 성공 노하우, 한 번 불어가 된 곳을 노려라. 내가 여기에 그
이번에 샀던 땅이 여긴데 이 땅을 한번 보라고. 이 땅이 예전에 그 허가가 한번 불어댔었다고. 불어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불어대면 이제 영원히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반대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인허가가 나서 나한테 많은 시세 차익 창출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 땅을 과감하게 샀는데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었던 내 뜻도 저 앞으로 한번 보라고. 저쪽에 보면은 저기 보면은 아파트 지어놓은 것도 있고 또 그 뒤쪽으로 보면은 아주 그 낙후된 지역이 있다고. 저런 경우도 조만간에 지금 재개발이 돼야 될 상황이고. 그러면 저게 재개발이 왜 되느냐 보라고. 이쪽 바로 이쪽에도 역시 현재 짓고 있고, 그러면 이것도 짓고 저 앞에도 짓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나머지 그 부족한 부분은 이쪽에서 내가 산 땅에서 다시 인허가가 나서 이걸 지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나는 얼마 안 주고 샀지만 1,000만 원대에 샀지만 여기에서 내가 최소한 보려고 하는 차익은 최소한 15억에서 20억 이상의 차익을 내가 창출하려고 산 거라고. 재개발 성공 노하우 건축물보다 땅을 주목하라. 많은 사람들이 가령 빌라라든가 그 오래된 낙후된 아파트라든가 또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선호하고 찾아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고 이 재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어떤 그 확신하에 토지를 나는 선호해요. 그 토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건물에는 그 조합이 결성이 돼도 살고 있는 임차인을 갖다가 보내려면 보상 조치도 해야 되고, 또 내지는 그 임대 아파트를 또 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없잖아 있고, 또 마지막으로 명도하는 데 힘이 들어요. 토지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아주 간단해.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한테만 지불하면 끝나요. 그러면 바로 개발을 착수할 수가 있는 게 재개발을 생각해요. 그래서 토지가 그 뭐 건물이라든가 빌라,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훨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는 제작진에게 부자와 일반인의 투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들려주었다.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는, 있는 사람은 이 옛말에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보라 그러잖아요. 돌다리를 두들겨 봤던 것 같아요. 단 깨지기 전에 건너요. 그런데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딱 두 불립니다. 너무 안전하게 가려고 돌다리를 두드려 보다 보니까 깨졌어. 그러니까 건너지를 못해요. 아니면 무섭기 때문에 아예 돌다리 건널 생각을 안 한다. 그래서 즉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는 이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버는 사람들은 알맞게 돌다리 두들겨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널 때가 되면 건너고, 건너지 않아야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전원주택. 이것이 알고 싶다. 이번엔 전원주택으로도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사례자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 근교에 있는 그의 전원주택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만기였습니다. 예. 1,200만 원으로 10년 만에 20억을 번 최양훈 씨. 이 집을 어떻게 만드시게 된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모델링 스타일로 가려고 제가 집에 있는 걸 샀는데, 그리고 옆에 이제 텃밭을 같이 해서 여기는 이제 그 금액적으로 따지면은 거의 지금 3배 정도 됐는데.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얼마 획수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요게 제가 땅까지 산 7천 정도가 들어간 거죠. 500평에 7천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집가 상승도 따지다 보면 거기에 한 1억 5천 정도 지금. 이게 쉽게 조그맣게 시작해서 바로 이렇게 조금씩 커진다는 게 중요한 그거거든요. 그는 최근 새롭게 짓기 시작한 전원주택을 제작진에게 전격 공개해주기로 했다. 과연 어떻게 전원주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일까?
그는 최근 새롭게 짓기 시작한 전원주택을 제작진에게 전격 공개해주기로 했다. 과연 어떻게 전원주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일까? 네, 이 집이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짓고 있는 집입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땅이 한 2,000평 되는데 한 10억 정도를 지금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경까지. 평범한 직장인이자 가장이었던 최양훈 씨. 10년 전 당뇨병을 앓기 시작하면서 공기 좋은 곳을 찾다가 우연히 용인 땅을 사서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시세 차익이 생기면서 재테크에 눈을 띄기 시작했다고 한다. 전원주택 성공 노하우, 지목 변경을 잘 활용하다. 그렇죠. 일반인들은 이제 지목 변경을 굉장히 힘들게 생각하는데 요새 뭐 이 수도권 지역이나 전원주택이 자꾸 개발이 되고 또 인기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도 그 많이 편의를 베풀어주고 또 법적으로 어떤 설계를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목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은 좀 생소하겠지만은 그 일종의 그 땅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땅의 이름. 이제 대부분 보면 지목 변경을 할 때 전이나 그러니까 밭이나 논이나 임야를 가지고 행질 변경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이제 좀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문화재 유적지랄지 그 주변에는 보물 뭐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전원주택 성공 노하우, 자투리 땅을 활용하다. 보이는 거. 길에서 이게 파여 있는 이 땅을 한번 보세요. 이런 땅을 보면은 그 여기는 안 메꾼 땅이고 이쪽은 100평을 메꾼 겁니다. 여기 100평. 그럼 100평이면은 흙으로 한 100차 정도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100차 정도 들어와 가지고 이 파인 땅하고 현재 이게 있는 땅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전용을 받는다면은 금액 차이는 거의 2배 차이 정도 차이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팍 파이고 나쁜 땅들을 조그만 금액으로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주화를 시켜버리면은 투자 가치에 있어서 아주 적은 돈으로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질 수도 있고 그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전원주택 성공 노하우, 전원주택 1억 원으로도 가능하다. 서울의 전세금 정도. 서울의 전세금이 그래도 한 1억 5천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봐서. 그럼 전세 사느니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뭐 만약에 땅을 7천 정도에 매입을 하고 그러고 나머지 돈으로 집을 짓는데 집 짓는 것도 저는 그렇게 힘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직접 부딪혀 가지고 뭐 이 밑에다가 콘크리트 넣고 그런 건 기본적인 다 상식이니까 진다면은 뭐 요새 200, 300, 400짜리도 있겠지만 뭐 150 정도로도 평당. 충분히 짓 수.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20평을 짓게 되면은 한 2,500개 더 들겠습니까 돈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모르시는 거죠. 부딪혀 보지 않으니까. 만약에 10만 원짜리 돈을 500평을 사면은 5천만 원 아닙니까? 그럼 5천만 원에다가 5천 원 갖고 집을 짓는 겁니다. 전용비까지. 요새 전용을 하는 거는 뭐 아주 간단하니까. 5천만 원짜리 집을 짓는다는 거는 20평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질 수 있는 금액이죠. 5천만 원으로도 집을 지을 수 있다. 어떻게 들으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일지 몰라 제작진은 주변에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건축업자를 만나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그 뭐 업자들 농간이죠. 뭐. 예. 왜 업자들 농간이라고 보십니까? 저렴하게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가격만 높게 불러가지고 고급스럽게만 꾸미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시골에 왔으면 시골의 그 환경에 맞는 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뭐 도시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엔 이게 지금 대지가 300평 정도를 짓고 있는 건데요. 건평을 지금 전원주택은 일반적으로 30평 정도를 짓습니다. 30평 지면은 전 150만 원 해가지고 30평 하니까는 4,500만 원 선에서 짓고 있거든요. 부동산 고수들의 노하우 세 번째, 법원 경매. 이것이 알고 싶다.
8년 만에 경매로만 8억을 번 김진호 씨. 익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취재에 응하였다. 제가 경매 위주로 한 8억 정도 모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몇 년 정도 돌리신 겁니까? 한 5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IMF 터지고 회사 그만두고 뭐 할까 하다가 친구는 하나가 경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갔는데 뭐 친구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되겠더라고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경매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그때 퇴직하면서 한 4천 정도 있는 걸로 뭐 그게 그게 한 미천이 돼가지고 한 2, 3회 유찰된 거 그 물건 낙찰받아서. 그가 말하는 경매 성공 노하우는 무엇일까? 김진호 씨가 2년 전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직접 보고 제작진은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경매 성공 노하우, 낡은 반지하를 노려라. 비록 반지하 같은 경우도 제가 일부러 매입했습니다. 특히 반지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별로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지분만 어느 정도 된다면 반지하 뭐 그것이 1층이건 2층이건 재개발되는 것에 대해 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지하라고 뭐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또한 얼마든지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금리 이상 임대 수익과 더불어서 뭐 매년 가지고 있으면 개발 덕분에 차익이 엄청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또 경매를 시작하면 뭐 충분히 5천에서 6천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지역이고 충분히 뭐 물론 뭐 지분은 뭐 8평 이상은 되는 것이 좋겠죠. 8평 이상 돼야 되는 뭐 이유가 있나요? 적어도 8평에서 10평 이상 돼야 넓은 평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죠. 넓은 평수라면은 어느 정도? 보통 뭐 국민주택이 30평 이상 받으려면 적어도 대지 지분 10평 이상 정도는 확보하는 것이 좋죠. 경매 성공 노하우, 세금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종합부동산세에서 일단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고급 빌라나 뭐 비싼 아파트 뭐 종합부동산세를 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어서 훨씬 더 부동산세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뭐 1가구 2주택 경우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만약에 차익이 1억 원이 나왔다면 그 중에서 5천에서 6천만 원 세금으로 가도 4천에서 5천만 원 수익이 나오는데 뭐 세금이 무서워서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뭐 다른 뭐 투자를 어떤 것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고, 뭐 소득이 있는 물품에서는 뭐 세금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테크나 뭐 투자하는데 큰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매 성공 노하우, 사건 번호를 주목하라. 경매할 때 하나의 노하우가 있는데 많이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일반인한테 쉽게 다가올 수도 있고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경매를 보면 사건 번호가 있어요. 2004 타경 뭐뭐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사건 번호를 보면 사건 번호에 2004라는 것은 2004년도에 경매가 진행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경매라는 것은 어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입찰이 지연될 수도 있고, 그래서 2004년도 경매 사건이 접수되고 감정평가로 인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매겨졌지만 실제로 입찰은 2006년도부터 있을 수도 있고 2007년도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물건들은 굉장히 좋은 거죠. 뭐냐면 2004년도에 감정 가격이 낮아졌지만 2007년도는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감정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수도 있죠. 그런 물건들은 많이 유찰되지 않더라도 현재 시세와 비슷할 때 많이 올랐다면 그 물건들이 굳이 유찰을 바라보지 말고 첫 기일에 들어가서 감정가 그대로 유찰받는 것이 하나의 또 어떤 경매에 좋은 테크닉이라면 테크닉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경매 초보자가 꼭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건 검색을 인터넷으로 대법원에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경매 사건 검색. 그러면 그거는 꼭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아파트나 물건지에 해당되는 곳에 가셔서 이
건물이나 뭐 아파트가 어떠한 현황이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만큼 성공한 사례자들도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재테크에 뛰어들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은 이유는 뭘까? 제작진은 아파트 분양권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근데 후배 소개로 제가 이제 32평을 일반 분양으로 1억 8천 주고 그 분양권을 샀어요. 손해를 이중으로 봤는데요. 제가 1억 8천 주고 샀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5천만 원 플러스해서 2억 3천에 이제 팔기로 그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약금조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든 이건 이제 계약금을 제가 받는 거니까 대액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분양권을 샀던 사람한테 1억을 배상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이중으로 5천만 원이 더 피해를 보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2억 3천을 피해 본 거죠. 지금은 뭐 진짜 만 나와도 그냥 오라통이 터지고 잠도 못 자고 뭐 그런 상황이죠. 이번엔 또 다른 토지거래 사기 피해자를 만나보자. 어떻게 되신 거죠? 그냥 그 사기하면 머리 아픈데 2, 3년 전에 그냥 땅을 산 게 있었어요. 땅을 저 산 밑에 이 땅에서 이렇게 가봤는데 땅은 참 좋더라고요. 멀리서 보니까. 그래서 비도 오고 그래서 그냥 머리서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냥 보고만 왔었어요. 그 땅을 보고. 그래서 아까 서울에 와서 제가 체결했었죠. 사기를 당했던 것은 가보니까 그때 소리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소리하고 현장을 딱 맞춰보니까 전문가를 데리고 가서 보니까 도로가 이 땅에 아물려 있어요. 도로가. 그래서 이것을 전투 치려고 하니까 칠 수가 없어요. 예. 도로가 없는 허가 안 나오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그거 당했고 그 다음에 시세도 가보니까 그때로 분명히 10만 원 나온다 했는데 가보니까 동네 분한테 물어보니까 2, 3만 원이 안 가요. 그것도 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맹기는 돈만 안 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서 그 내가 안제 당한 거지 뭐. 법무사 쪽이라든가 변호사 사무실에 이런 많이 알아봤더니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고 사기가요. 왜냐면 내가 좀 귀찮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내려서 내 눈으로 그냥 직접 확인을 딱 했어야 하는데 그게 제 불찰이죠. 그래서 신고를 못했어요. 예. 지금도 제 원망스럽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재테크 시 꼭 체크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에게 들어봤다. 선택용 확인원이라는 그 서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연 녹지 지역인가 아니면은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그런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거래를 하셔야지 그 뭐 이거는 곧 뭐 풀릴 것이다라는 부동산 업체의 말을 믿고 거래를 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그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을 좀 등한시한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부동산 서류. 왜냐하면은 잔금 만약에 오늘이 잔금인데 오늘 오전까지도 서류가 뭐 압류가 들어온다거나 뭐 세무서에서 들어올지 뭐 아니면 개인이 들어올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잔금 시점까지도 서류는 완벽하게 등기부 등본이랄지 그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 단기간에 제일 돈 안 들이고 부자 되는 방법은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것 외에는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도 막연하게 갖고 있어 갖고는 지금 되는 세상은 아니란 얘기죠. 자기가 노력할 수가 있으면은 가공을 하고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명품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과연 그 사람처럼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한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 그것이 더 현명할 거라는 생각입니다.